흥부와 놀부.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두 형제는 어릴 적부터 성격이 전혀 달랐답니다. 동생 흥부는 마음씨가 착하고 순박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지만 형 놀부는 욕심이 많고 성질도 포악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두 형제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흥부는 가난했지만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데 보람을 느끼며 살았고 놀부는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독차지하여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놀부의 부유한 생활은 오직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흥부는 마을 끝에 있는 놀부의 크고 화려한 집을 찾아갔어요. 그동안의 가난한 생활 속에서 아이들까지 굶주리게 된 흥부는 마지막 희망으로 형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던 겁니다. 놀부의 대문을 두드리며 간절히 부탁하는 흥부의 모습은 정말로 안쓰러워 보였죠. 하지만 놀부는 흥부를 보자마자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흥부야, 네가 여기에 왜 온 거냐? 형님,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쌀을 조금만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너는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남 도움만 바라고 살 건가?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도 다 내 노력 덕분인데 네가 왜 가져가야 하지? 형님,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잘 되면 꼭 갚을게요. 네 말은 믿을 수 없어. 당장 나가라! 놀부는 형제의 정마저 무시하며 문을 닫아버렸고 흥부는 씁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흥부는 형을 원망하지 않고 마음을 다잡으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야지.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날 이후 흥부는 더욱 열심히 일하며 가족과 함께 고난을 견뎌냈어요. 봄이 되자 흥부의 낡은 집 처마 밑에 제비 한 쌍이 둥지를 틀었어요. 흥부와 아이들은 제비를 반갑게 맞이하며 조심스럽게 지켜봤답니다. 제비는 흥부의 가족에게 작은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아버지, 저기 제비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 우리도 제비처럼 열심히 살다 보면 복이 올 날이 있을 거야. 잘 보살펴주자. 작은 둥지 안에서 제비들은 부지런히 새끼를 키웠고 흥부의 가족은 그런 모습을 보며 작은 행복을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고가 일어났어요. 새끼 제비 중 하나가 둥지에서 떨어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만 거예요. 흥부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새끼 제비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어허, 가였구나. 우리가 도와주자꾸나. 하지만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그래도 도울 수 있을 만큼은 해봅시다. 흥부는 작은 널 조각으로 제비의 다리를 고정해주고 정성껏 보살폈어요. 매일 제비가 잘 회복되는지 확인하며 흥부의 아이들까지 제비에게 먹이를 주었답니다. 며칠 뒤 새끼 제비는 다시 건강을 되찾아 둥지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가을이 오고 제비들은 남쪽으로 떠나는 계절이 되었어요. 흥부의 가족은 제비들을 배웅하며 마음속으로 무사히 여행하길 빌어주었답니다. 그런데 이듬해 봄 치료받았던 제비가 다시 흥부의 집으로 날아왔어요. 제비는 부리로 무언가를 물고 있었는데 그것은 커다란 박씨였어요. 제비야, 고맙구나. 이런 선물을 주다니. 네가 무사히 다녀온 것만으로도 기쁜데 말이다. 아버지, 박씨를 심어볼까요? 그래, 신고 정성껏 돌봐주자.
아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흥부는 아이들과 함께 박씨를 심고 물을 주며 정성껏 돌봤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박 덩굴이 무성하게 자라더니 그곳에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렸답니다. 박의 크기는 전에 본 적이 없는 정도로 거대했어요. 가을에 수확한 박은 어찌나 컸던지 흥부와 그의 가족은 혼자 힘으로 들기 어려워 동네 사람들까지 도움을 받았답니다. 흥부의 아내는 설레는 마음으로 박을 쪼갤 준비를 했어요. 어머, 이렇게 큰 박은 처음 봐요.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글쎄, 한번 열어볼까? 큰 칼로 박을 조심스레 쪼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박 속에서는 쌀과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왔답니다. 흥부와 그의 가족은 그 장면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우와! 이제 우리도 부자가 되는 건가요? 하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이 모든 건 우리가 제비를 도운 덕분이야. 이걸로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자. 흥부는 박에서 나온 보물을 주변 이웃들과도 나누며 넉넉하고 따뜻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놀부는 깊은 질투심에 휩싸였어요. 흥부가 그 박씨로 부자가 됐다니 나도 꼭 그렇게 해야겠어. 제비를 일부러 다치게 하면 나도 박씨를 받을 수 있겠지. 놀부는 일부러 제비 둥지를 부수고 새끼 제비 한 마리를 다치게 했어요. 그리고 흥부처럼 다리를 치료해 주었죠. 자, 제비야. 얼른 박씨를 물어다오. 나는 너를 치료했으니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겠지. 놀부의 행동에도 제비는 박씨를 물어다 주었고 놀부는 박씨를 심고 커다란 박이 열리기를 기다렸어요. 그는 흥부처럼 부자가 될 꿈에 부풀어 있었답니다. 놀부는 커다란 박을 수확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칼을 들어 박을 쪼갰어요. 그런데 박 속에서는 금은보화 대신 도깨비와 뱀, 벌레들이 튀어나왔어요. 네가 욕심을 부렸으니 벌을 받아라. 제발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놀부의 집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고 놀부는 자신의 욕심을 후회하게 되었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놀부는 흥부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어요. 흥부야, 내가 잘못했어. 욕심이 과했어. 날 용서해 주겠니? 형님, 잘못을 깨달았다니 다행이에요. 우리 이제 서로 도우며 삽시다. 그래,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고 착하게 살게. 그 뒤로 두 형제는 서로 돕고 나누며 화목하게 살았답니다. 끝.